어머님, 어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날카로웠습니다. 71살 김영숙 씨는 며느리 행동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문도 안 열어준 채 집안 인터폰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키운 아들 태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태수야, 나 엄마야. 목소리와 손이 떨렸습니다. 3개월간 폐지를 주우며 거리를 헤매다가 용기를 내어 찾아온 아들의 집이었는데,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한테 상상도 못할 말로 쫓겨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무심한 채 있을 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일했던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던 아들.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서 울던 아들을 밤새 위로하던 기억. 의과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는 엄마 감사해요 라고 외치던 그 얼굴.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거부의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71세 김영숙 어머니. 평생을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무엇인가요? 돈 앞에서 가족은 어떻게 변하는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45평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한 할머니가 1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낡은 티셔츠에 조끼 그리고 헤어진 운동화. 신은 채로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 들고 서 있는, 그 안에는 폐지를 주워서 판 돈 3,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야, 엄마야.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숙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터폰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엄마 좀 보자.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 동안 거리를 헤매다가 용기를 내어 찾아온 아들의 집. 그런데 이렇게 문도 안 열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에 인터폰 너머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영숙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좀 보자. 태수라도.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일은 엄마도 몰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20초, 그리고 다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어머님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그 단어에 영숙 어머니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경찰이라니? 내가 내 아들한테, 내 며느리한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수진아, 제발, 태수 좀 바꿔줘.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뚝. 그 소리가 영숙 어머니의 심장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어머니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아파트 복도에서 주저앉으면 경비원이 올 것이고 더 창피해질 것입니다. 태수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영숙 어머니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3,000원으로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라도 사 먹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태수가 나올 거야.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버리지는 않을 거야. 30분이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2명의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 경찰관과 40대 중년 여자 경찰관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어르신이십니까? 여자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파트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 깔끔한 홈웨어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세요. 계속 문 앞에서 시끄럽게 초인종 누르고 계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신고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잔인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영숙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연민을 읽었습니다. 아마 이 경찰관도 나이 든 시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일단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여기 계속 계실 수는 없으세요. 저는 저 집 아들 어머니예요. 영숙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법적으로요. 집주인이 원하지 않으시면은요. 남자 경찰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가족 간의 일이지만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그 단어가 영숙 어머니의 귀에 꽂혔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에 주거침입자? 제가 낳은 아들인데, 제가 키운 아들인데, 어머님,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자 경찰관이 영숙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싫어요. 나 안 나가요. 내 아들 만날 때까지 안 나가요. 어머님, 제발 협조해 주세요. 태수야, 엄마야, 나와봐. 영숙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태수야, 제발, 엄마 좀 봐줘. 그때 아파트 문이 더 열렸습니다. 아들 태수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 의사답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냉담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태수야, 너 엄마야.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우리 이미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어머니가 그 돈을 날리셨을 때 저희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그건 엄마가 창피해서. 3천만 원이에요, 어머니. 3천만 원. 그걸 사기당하셨으면서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니 혼자 결정하신 거잖아요. 태수야,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병원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비도요. 며느리 수진이 남편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 가정이 있어요. 어머님이 돈을 잃으신 건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건 어머님 책임이에요. 저희가 왜 그 책임을 져야 해요? 그 말에 영숙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보같이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자신이 25년 지기 교회 권사를 믿은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 갈 데가 없어. 영숙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태수야, 며칠만 재워줘. 안 됩니다. 며느리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복지관이나 쉼터 가세요. 요즘 정부에서 노인 복지 많이 해줘요. 하지만 어머님,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여자 경찰관이 개입했습니다. 일단 어머님, 저희가 복지센터에 연락드릴게요. 거기서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싫어요. 나 아들 집에서 잘 거예요. 어머님 협조 안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 경찰관의 목소리가 조금 강해졌습니다. 영숙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미안함이라도, 죄책감이라도.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불편함만 있었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영숙 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나갈게. 미안해.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다음부터는 연락 먼저 하고 오세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영숙 어머니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어머님 가시지요. 영숙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갈 때 경비원이 수군거렸습니다. 또 오셨네. 쯧쯧. 영숙 어머니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가실 데가 없으세요? 없어요. 그럼 저희가 복지센터에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어머님, 됐다니까요. 영숙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경찰관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영숙 어머니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충청남도 천안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오남매 중 넷째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봉제 공장. 하루 12시간씩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월급은 5만 원. 그 돈으로 방 한 칸을 얻어 언니 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고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일요일에만 쉬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남편 김철수였습니다. 철수 씨는 중소기업 생산직 직원이었습니다. 월급은 12만 원으로 1975년 당시로는 괜찮은 월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영숙이 22살, 철수가 24살이었습니다. 저,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철수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좋아요. 6개월 동안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교회 예식장에서 50명 정도 모아놓고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방 한 칸,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8평짜리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결혼 후에도 공장을 다녔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꿈은 자기 집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낳아야 했고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1년 후 아들 태수가 태어났습니다. 영숙은 출산휴가 3개월 후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 계셨지만 손자를 봐주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 손자인데.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영숙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젖을 짜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출근했습니다. 밤 8시에 퇴근하면 아기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귀여운 아들이 있었고 착한 남편이 있었고 좋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3살 때 한글을 뗐고 5살 때는 숫자를 100까지 셀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태수 똑똑한 것 같아요. 영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구구단도 가르쳐 줬더니 금방 외우더라고요. 우리 태수 의사시키면 어때요? 여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악착같이 모으면 되죠. 당신도 나도 아직 젊잖아요. 하지만 의과대학은 다른 집도 다 하던데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철수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해봅시다. 우리 태수 의사 만들어 봅시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영숙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을 뛰었습니다. 태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날 학교를 마치고 온 태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 재밌어요. 그래. 우리 태수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네. 저 1등 할 거예요.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믿는다.
태수는 초등학교 내내 반에서 1, 2등을 했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의사 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우리 더 열심히 일해서 태수 뒷바라지 잘 해줍시다. 태수가 5학년이 되자 과외를 시켰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당시 철수 월급의 절반이었습니다. 영숙은 점심을 굶었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만 먹지 않고 저녁으로 아껴뒀습니다. 그 돈으로 태수에게 학습지를 더 시켰습니다. 언니, 점심 안 먹어요? 공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다이어트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태수를 위해서. 영숙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쉬지 못했습니다. 밤 11시에 퇴근해서 12시에 집에 도착하면 태수는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태수의 공부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상을 닦고 책을 정리하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잠들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태수의 아침 도시락을 싸야 했고 학교 갈 준비를 도와줘야 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서 힘들지 않아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우리 태수가 건강하게 학교 다니는 게 더 중요하지. 엄마, 고마워요. 에이, 뭘. 엄마 아들인데. 영숙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 돈도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태수에게 책 한 권 더 사줄 수 있었습니다. 태수가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과외비가 월 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영숙은 더 많은 일을 찾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상가 건물 청소. 2시간 동안 일하고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한 후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자정이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 건강 괜찮아요? 철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태수만 잘 크면 돼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 일이나 잘해요. 나는 괜찮아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겨우 40대인데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태수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중학교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전교 20등 안에 들었습니다. 엄마, 저 의사 될 수 있을까요? 태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 이렇게 똑똑한데. 하지만 의대는 정말 어렵잖아요. 태수야.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줄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약속해. 엄마를 믿어줘. 네, 엄마. 약속할게요. 태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5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기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의대 갈 수 있겠어요? 그래요. 태수가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학원비가 월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일을 늘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등학교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1학년 때 전교 15등, 2학년 때 전교 8등, 3학년 때 전교 3등. 엄마, 저 서울이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수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태수가 고3 수능 6개월 전에 철수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영숙은 철수를 택시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위암입니다. 3기예요. 위암이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수술비에 항암 치료비까지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영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00만 원. 어디서 구할까요? 이미 대출도 받아서 빚이 500만 원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술 안 하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영숙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철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요. 응, 들었어. 수술 해야 하나? 당연하지.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돈은 내가 구할게. 걱정하지 마. 여보, 태수 학원비. 그것도 걱정하지 마. 다 해결할게. 영숙은 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1,0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영숙은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퇴직금을 미리 좀 당겨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요? 영숙 씨 아직 15년이나 남았는데요.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해서요. 그래, 그거 참 안 됐네요. 하지만 퇴직금은 어렵고 대출은 해줄 수 있어요. 대출이요? 회사 복지 차원에서 무이자로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친척들에게 빌렸습니다. 총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영숙과 태수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엄마, 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가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야.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래.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엄마, 그러니까 너는 아빠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해. 알겠지? 네, 엄마.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항암 치료요? 네. 3개월 동안요.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한 번에 200만 원씩 총 6번이니까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1,000만 원. 영숙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살려야 했습니다. 철수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10kg 줄었습니다. 얼굴이 해골처럼 말라갔습니다. 여보, 거울 보기 싫어. 괜찮아요. 치료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여보, 나
버티고 싶어요. 태수 의대 가는 거 보고 싶어요. 당연히 봐야지요. 우리 아들 의대 가는 거. 철수는 버텼습니다. 3개월 동안 항암 치료 6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한 달 전 의사가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선생님, 완치된 건가요?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입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아빠. 태수가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아빠 이제 괜찮아. 나 열심히 할게요. 아빠 엄마를 위해서요. 그래. 우리 아들. 수능날. 영숙과 철수는 태수를 시험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태수야, 떨지 말고 평소처럼 해. 네, 엄마. 엄마 믿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태수는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근처 성당에 갔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아들 잘 보게 해주세요. 영숙은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에 수능 성적이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태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나 서울이대 갈 수 있대요. 정말로? 네. 선생님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태수는 서울이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영숙은 성당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태수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한 학기에 500만 원으로 1년에 1000만 원 하고요. 6년이면 6천만 원. 거기에 생활비, 책값, 실습비. 총 1억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철수와 영숙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철수는 항암 치료 후 몸이 약해졌지만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일, 식당일,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밤 12시까지 두 사람은 잠을 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수가 의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의대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한 학기에 200만 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엄마,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엄마, 이제 조금 편해질 거예요. 고마워, 태수야. 하지만 여전히 돈은 부족했습니다. 태수가 의대 4학년이 되던 해, 철수가 또 쓰러졌습니다. 영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폐로 전이됐습니다. 사기예요. 사기라니. 치료하시겠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또 2천만 원요? 영숙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재발했죠? 나 치료 안 할래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태수 아직 2년 남았어. 우리 그 돈으로 태수 졸업시키자. 여보, 나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태수?
의사 되는 거 보고 싶어. 사기인데 치료해도 힘들어요. 편안히 있다 갈 거예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울었습니다. 철수는 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지냈습니다. 진통제만 먹으며 태수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 너 공부나 열심히 해. 네. 철수는 1년을 버텼습니다. 태수가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아빠, 나 졸업했어요. 태수가 졸업가운을 입고 집에 왔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태수야, 축하해. 이제 내가 아빠 치료해 드릴게요. 괜찮아. 아빠는 이미 충분해. 아빠, 태수야, 의사 되어줘서 고마워. 아빠 가지 마요. 아빠는 행복했어, 너 키우면서. 그리고 일주일 후에 철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태수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더 빨리 의사가 됐어야 했는데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무능해서요. 태수는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급여는 한 달에 200만 원 받았어요. 열심히 노력한 의사 월급으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월급의 절반인 1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태수야, 너도 돈 필요한데. 괜찮아요. 엄마가 더 필요하세요. 영숙은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태수는 32세에 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전문의예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영숙이는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의사 됐어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태수는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대형 병원. 연봉 8천만 원. 처음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그래. 고마워, 태수야.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영숙은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에 평생 모은 돈과 합쳐서 3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영숙은 13평 아파트를 2억 3천만 원에 샀습니다.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예금에 넣었습니다.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태수가 33세가 되던 해에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 누구야? 같은 병원 약사예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엄마도 곧 만나보세요. 일주일 후 태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가워요. 첫 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에서 미소를 짓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영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엄마, 결혼식 비용은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마워. 엄마는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수진의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태수 씨, 신혼집은 강남으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강남이요? 우리 딸이 강남에서 자랐거든요. 하지만 강남은 전세 5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5억.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모은 돈이 1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태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신혼집 전세금이 5억이 필요해요. 5억? 제가 1억 5천만 원 있는데 3억 5천만 원이 부족해서요. 영숙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 정확히 3억 5천만 원, 아파트 2억 3천만 원과 예금 1억 2천만 원.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가진 돈이 딱 3억 5천만 원이야.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인데요. 괜찮아. 너 결혼하는데 쓰는 게 맞지.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영숙은 자신의 전 재산 3억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예금을 해지했습니다. 모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너 잘 살아라. 엄마,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래. 천천히. 태수는 수진과 결혼했습니다. 강남에 5억짜리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호텔에서 300명을 초대했습니다. 영수금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네. 많이 검소하시네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태수와 수진이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럽으로 2주 동안 갔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 집은 없었어요. 전세로 얻은 원룸, 월세 50만 원,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이제는 없어요. 아들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태수와 수진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혼자 살았습니다. 월세 방에서. 처음에는 태수가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나는 괜찮아.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하지만 주말에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가 아파서요. 괜찮아. 다음에 와.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래. 너 일이나 잘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친정에 가야 해서요. 그래. 괜찮아. 영숙이는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으로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나라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낮에는 복지센터에서 시간제 일을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월 60만 원 받고 국민연금 40만 원과 합쳐서 월 100만 원. 거기서 월세 50만 원 내고 나머지 5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빠듯했어요. 하루 식비를 1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침은 라면, 점심은 복지센터에서 무료 급식, 저녁은 김밥이나 컵라면, 가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영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아들은 잘 지내? 응. 의사 되어서 잘 살고 있어. 부럽다. 우리는 자식들이 다 시원찮아서. 영숙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쓸쓸했습니다. 의사 아들이 있어도 이렇게 외롭구나. 밤이 되면 TV를 봤습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봤습니다. 그러다 잠들었습니다. 소파에서 깨면 새벽 2시, 3시.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침대로 기어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태수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중요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수입도 많아졌습니다. 연봉이 1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파트도 샀습니다. 강남 대치동 45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됐구나.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태수는 이사했다는 연락만 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샀어요. 그래, 좋겠다. 나중에 한번 오세요. 그래.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복지센터 일자리 계약이 끝났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래요. 수입이 연금 40만 원만 남았습니다. 월세 50만 원, 1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요. 바쁘니? 미안해. 그럼 바쁘지 않을 때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라. 엄마, 지금 환자 봐야 해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어쩔 수 없이 작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이자는 월 6만 원으로 무서운 이자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6개월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또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빌릴까요?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철수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교회에서 25년을 함께 다닌 이권사였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새벽 기도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함께 했던 사람. 이 권사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그럭저럭요. 영숙 집사님,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영숙이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괜찮습니다. 영숙 집사님, 이 권사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좋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영숙 집사님, 혹시 여유 자금 있으세요? 여유 자금요? 투자할 만한 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요? 아들분이 의사시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들 살림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집은 있으세요? 아니요. 월세 살고 있어요. 월세요? 아드님이 의사신데요? 영숙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했네요. 아니에요. 며칠 후 이 권사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영숙 집사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 권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영숙 집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투자 상품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작했는데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투자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걸로도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으로요? 이게 국민연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담보대출이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최대 3천만 원까지요.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는 거는 좀 그러네요. 아니에요, 집사님. 이건 투자예요.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6개월 만에 20% 수익이 나요. 20%요? 3천만 원 넣으면 600만 원 이익이죠. 그럼 대출 이자 빼고도 남아요. 영숙은 흔들렸습니다. 600만 원. 그 돈이면 1년은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안전한가요? 물론이죠. 정부에서 인증한 거예요. 교회 장로님도 하고 계세요. 장로님도요? 김 장로님, 박 장로님 다 하고 계세요. 그 말에 영숙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장로님들도 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이게 인기가 많아서 자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요? 이번 달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영숙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해야 하나? 하지만 장로님들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권사님은 25년 지기인데 설마 나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국민연금 담보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네, 어르신. 얼마나 필요하세요? 3천만 원이요. 신분증이랑 연금 증서 주세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3일 후 3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권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권사님, 대출 받았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계좌 알려주세요. 철수는 이 권사가 알려준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영수증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6개월 후에 원금이랑 이자 함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숙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6개월 후면 600만 원이 생기겠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권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투자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이네요. 2달이 지났습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고객님이 찾으시는 번호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져서 교회에 갔습니다. 이 권사님, 오늘 안 오셨나요? 이 권사요? 그분 한 달 전부터 안 나오시는데요. 네. 교회에 안 나오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2호 사기.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 권사 10명에게 30억 원 사기. 국민연금 담보대출 악용한 신종 사기. 영숙이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으로 교회를 통해 신뢰를 쌓은 후 사기를 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행방불명입니다. 영숙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어르신, 피해 신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 돈은요?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해외요?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그럼 내 돈은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3천만 원. 대출입니다. 이자는 월 30만 원. 어떻게 갚지? 연금 40만 원에서 이자 30만 원 내면 10만 원만 남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내지? 밥은 어떻게 먹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드릴게요. 어르신, 저도 사정이 있어요. 이번 달까지 안 들어오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 됩니다. 벌써 2개월째예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이는 절망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좀 힘들어서.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돈이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요? 응. 사기를 당했어. 엄마, 어떻게 사기를 당하세요? 65세나 되셨는데. 미안해. 엄마가 바보 같았어. 엄마, 저희도 지금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요. 태수야, 제발. 엄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엄마, 복지센터나 쉼터 알아보세요. 태수야, 내 엄마야. 엄마, 죄송해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수진이도 있고, 애들도 있고요. 태수야, 엄마,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투자를 하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제가 말렸을 텐데. 미안해. 엄마, 죄송하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야, 아빠가 봤으면 얼마나 슬퍼할까? 영숙은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에 갔습니다. 하루 10,000원, 3일을 잤습니다. 하지만 돈이 바닥났어요. 연금이 들어오려면 2주가 남았습니다. 2주를 어떻게 버티지? 복지센터에 갔습니다. 도와주실 수 없나요? 어르신, 노숙인 쉼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쉼터요. 네. 거기서 무료로 재워주고 밥도 줍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쉼터요? 그곳에 가면 정말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지?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3월이었지만 아직 추웠습니다. 새벽 2시경에 경찰이 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집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쉼터 가세요. 네. 하지만 쉼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지하철역. 계단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이 되면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교회에 갔습니다. 무료 급식을 하는 교회. 줄을 섰습니다.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 모두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 사람들과 같구나. 급식을 받았습니다. 밥과 김치, 국. 감사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한 노숙자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처음이세요? 네. 폐지 주우세요. 돈 됩니다. 폐지요? 하루 5,000원은 벌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따라오세요. 가르쳐 줄게요. 영숙이는 그 노숙자를 따라갔습니다. 폐지 줍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디에 폐지가 많이 나오는지, 어느 시간에 줍는 게 좋은지, 어디에 파는지.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끼리 도와야죠. 그날부터 영숙이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역 계단에서 상가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골판지, 신문지, 잡지, 비닐, 리어카를 끌고 다녔습니다. 무거웠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하루 종일 주워서 폐지 수거업체에 팔았습니다. 5,000원입니다. 5,000원으로 컵라면을 샀습니다. 2,000원 김밥을 사고 3,000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와서 다시 지하철역으로 다시 가서 계단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골판지를 깔고 누웠는데 몹시 추웠습니다. 이런 생활이 2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2주 후 연금이 나왔습니다. 40만 원. 거기서 대출 이자 30만 원을 내니 10만 원이 남아서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잤습니다. 하루 10,000원씩 7일이면 7만 원. 3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폐지를 주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3개월 동안 계속했어요. 영숙은 점점 야위어 가고 체중이 10kg이나 줄었습니다. 얼굴이 검어졌고 머리가 덥수룩해졌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났어요. 공중화장실에서 몸을 닦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옆자리가 비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면 점원이 눈치를 줬습니다. 할머니, 뭐 사실 거예요? 영숙이는 대답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덥수룩한 머리, 때 묻은 얼굴에 초점 없는 눈. 이게 나인가? 울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됐어.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가 한 고급 아파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기 태수가 사는 아파트 아닌가? 맞았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영숙이는 멈춰 섰습니다. 45평 15층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어느 집이 태수 집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의사이니까 잘 살고 있겠지? 발걸음을 떨려고 했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아들 얼굴 보고 싶어. 용기를 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 영숙이를 막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
제 아들이 여기 삽니다. 아드님이요? 몇 동 몇 호예요? 15동 1502호입니다. 경비원이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1502호세요? 어머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잠시 후, 죄송합니다. 안 계신답니다. 안 계신다고요?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영숙이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한 것을, 집에 있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을요.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파트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태수야, 엄마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영숙이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의미 없이 어느 날 영숙이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가 노인정 앞을 지나갔습니다. 영숙 씨? 영숙 씨 아니에요? 노인정 관리인이 영숙이를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복지센터에서 일하셨던 분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사정이 있어서요. 영숙 씨, 그런데 우편물이 와 있어요. 우편물이요? 주민등록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옮기셨어요? 그게 영숙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집이 없어서 노인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두꺼운 등기 우편 봉투였습니다. 발송인은 천안시청이었습니다.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토지보상금 지급 통지서. 뭐지? 눈이 서류에 집중되면서 읽어내려갔어요. 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토지 수용. 해당 토지 충청남도 천안시. 보상금은 산과 주변 땅과 밭이었습니다. 보상금액 170억 원이었습니다. 영숙이는 멈추고 다시 읽었습니다. 보상금액 170억 원? 170억이야? 이게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숙 씨, 괜찮으세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5년 전에 영숙과 남편 철수하고 고향에 도로 주변 땅을 싸게 사면서 여보, 이거 나중에 우리 노후자금 될 거예요. 젊었을 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산과 도로 주변 땅이라서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태수 키우느라 남편 암 치료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땅이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후에도 그 땅 생각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고속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된 것입니다. 총 170억 원이라니 감사합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영숙 씨, 괜찮으세요? 관리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철수 씨, 이게 진짜입니까?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어요. 당신이 살려줬어. 당신이. 영숙 씨, 무슨 일이세요? 영숙이는 서류를 관리인에게 보여줬습니다. 관리인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170억? 170억 원? 영숙 씨, 대박 나셨네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빨리 시청 가세요. 빨리. 네. 영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관리인이 부축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씻으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감사합니다. 노인정 샤워실에서 씻었습니다. 3개월 만에 제대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밀리고 머리도 감았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으니 관리인이 깨끗한 옷을 가져다 줬습니다. 제 옷이에요. 입으세요. 고맙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수척했지만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이제 사람 같네요. 관리인이 웃었습니다. 가세요, 영숙 씨. 천안시청으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천안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시청에 2시간 만에 도착하였습니다. 토지보상 담당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저 토지 보상금 받으러 왔습니다. 네, 신분증이랑 통지서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김영숙 씨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김영숙 씨 맞으시죠? 확인됐습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계좌가 없는데요. 그럼 새로 만드셔야 해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영숙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옷은 깨끗했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금 받으러 왔습니다. 네. 신분증이랑 서류 주세요. 서류를 확인하더니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지점장님 모셔올게요. 5분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상담실로 고급 소파와 테이블, 커피도 나왔습니다. 세금 공제하면 155억입니다. 이 정도 금액은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일 후 보상금이 입금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아니, 노인정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을 기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일까? 꿈은 아닐까? 3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숙 고객님, 보상금 입금 완료됐습니다. 정말요? 확인해 보세요. 은행에 갔습니다. ATM 기계 앞에서 통장을 넣었습니다. 잔액 조회를 눌렀습니다. 155억 원. 영숙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살 수 있구나.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당장 필요하신 현금 얼마나 인출하시겠어요? 일단 200만 원만 찾을게요. 우선은 현금 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손에 쥔 돈 200만 원은 3개월 만에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식당에 갔습니다. 소고기 양념 불고기 2인분 주세요. 네, 손님. 3개월 만에 먹는 고기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두 번째로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었습니다. 어르신 때가 정말 많이 꼈네요. 네, 오랜만에 와서요. 3시간 동안 목욕탕에 있었습니다. 때를 밀고 사우나를 하고 마사지도 받았습니다. 몸도 개운하니 정말 기분이 좋아져서 살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어르신, 어떤 옷 찾으세요? 편한 옷으로 좋은 걸로 골라주세요.
70만 원어치 옷을 샀습니다. 재킷과 바지 그리고 셔츠, 신발과 모자까지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영숙이인가?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숙소를 구했습니다. 호텔에 갔습니다. 1박에 15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TV, 욕실. 이게 정말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철수 씨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영숙은 3개월 만에 편안한 잠을 푹 잤습니다. 영숙이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뷔페로 호텔 조식을 먹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하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태수야. 3개월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수야. 엄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제가 천안의 땅 보상금 소식 들었어요. 역시 영숙은 예상했습니다. 아들이 왜 전화했는지요. 작은 동네에서 155억 보상금은 뉴스였을 것입니다. 누군가 태수에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요. 걱정? 3개월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정말로 죄송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말해봐. 병원이 요즘 너무 어려워요. 환자가 줄고 대형 병원들이 생기면서 경영이 안 돼요. 그래서 대출이 5억이나 되고 이자만 월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엄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를 달라고 하냐? 10억만요.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쫓아낸 지 3개월 만에 10억 달라고? 정말 힘들어요. 병원 문 닫으면 저희 가족 다 망해요. 너 의사지? 너 의사잖아. 돈 벌 수 있잖아. 병원 망하면 다른 병원 가면 되지. 제 병원인데요. 7년 동안 키운 병원이에요. 엄마. 나는 너를 30년 넘게 키웠어. 너 의대 보내느라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내 아빠가 위암 치료비 때문에 돈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빠는 너 의사 되는 거 보고 싶어서 치료도 안 받고 참았어. 1년 동안 진통제만 먹으면서 견뎠어. 그런데 너와 수진이는 나를 쫓아냈잖아. 주거침입으로 경찰 불렀잖아. 그건 수진이가요. 수진이 핑계 대지 마. 너도 거기 서 있었어. 말리지 않았어.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 경찰한테 끌려나갈 때 내가 뭐 했어? 문 닫고 들어갔지? 나 그날 밤 어디서 잤는지 알아? 지하철역 계단에서 잤어. 골판지 깔고.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나 3개월 동안 폐지 주우며 살았어. 하루에 5천 원 벌어서 컵라면 하나 사 먹고 그렇게 살았어.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돈 안 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요.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제발 10억은 너무 많으면 5억만이라도요. 태수야, 네, 엄마. 너 의사지? 내가 해결해. 나도 그동안 폐지 주우며 살았어. 제발 저 죽어요.
엄마, 너 죽으면 다른 병원 가. 내가 택한 거야. 내 병원 하겠다고. 난 이제 너희 엄마 아니야. 나를 경찰에 신고한 그날부터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굳었습니다. 철수 씨, 여보, 내가 잘하는 거겠지. 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1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주세요. 죄송했어요. 영숙은 말없이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는 병원을 건물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 건물주가 6개월 전부터 급매물로 내놓은 5층 건물을 비밀리에 영숙 씨가 85억에 계약으로 매매대금을 일시불 완불했습니다. 영숙 씨는 건물 관리소장 직원을 통해서 건물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대로 앞으로는 재계약 없음을 임차인한테 모두 알렸습니다. 태수가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병원 건물이 팔려서 재계약 없이 다음 달 말일에 7년 만에 옮겨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영숙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3개월 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했어? 내가 나를 법대로 주거침입으로 경찰 신고해서 문 밖에서 나를 아파트 밖으로 내쫓았어. 나는 추운 밤 쫓겨나서 널판지 깔고 지하철 계단에서 밤을 새웠단다.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키운 병원이에요. 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야, 그 건물에 내가 들어간다. 영숙 실버타운 만들 거야. 내가 쫓아낸 엄마가 만든 건물에서 버려진 노인들 돌볼 거란다. 의사 아들은 환자 돈 벌지만 쫓겨난 엄마는 무료 진료하고.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어머니. 아, 그리고 영숙 씨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 부모님 병원 건물도 샀어. 수진이 한테 전해라. 3개월 후 계약 만기 있네. 재계약 연장은 없다고. 냄새나는 시어머니 쫓아낸 대가라고. 이제 너희 둘 다 병원 문 닫는다. 우리 애들은요? 손주들은요? 손주? 영숙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손주 얼굴 본 지가 언제야? 너희가 만나지도 못하게 해서 얼굴 생각도 안 난다. 할머니 냄새 난다고 애들한테 가르쳤지? 그 손주들 명문 사립학교 다니고 강남 학원도 다니지? 오고 갈 데 없는 엄마. 너 결혼할 때 집 팔고 예금한 돈 3억 5천만 원. 모두 줬잖아. 그럼 엄마 작은 집 월세집이라도 해줬어야지. 너희들이 나보고 복지회관이나 쉼터로 가서 살으라고 말했을 때 비참했단다. 영숙 씨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해서 유언장도 썼어. 내가 죽으면 남은 재산 전부 노숙인 재단에 기부한다.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간다. 너 결혼 후부터 그리고 주거침입으로 경찰 신고한 후 3개월은 지옥이었어. 매일 쓰레기통 뒤지고 비 맞고 얻어맞고. 그게 내가 준 선물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 줄 것 같아? 내가 날 용서했어? 냄새난다고 쫓아냈잖아. 태수야, 나 이제 너한테 줄 거 하나 있어. 뭔데요? 내가 나한테 준 거 그대로 돌려줄게. 영숙 씨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절망,
외로움, 굶주림. 내가 나한테 준 거. 이제 내가 느껴봐. 어머니, 내일부터 건물 이전 준비와 사업 진행 준비 절차로 할 일 많거든. 제발요 어머니. 아들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재워줘라고 사정할 때에. 너 뭐라고 했지? 말끝을 흐리면서 영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 실버타운 개관식 날에 지역에서 축하 메시지 프랜카드가 거리마다 걸려 있으며 시장님과 지역 관공서에서 축하해주고 방송국까지 와서 토지 보상금으로 노인 복지센터를 만든 김영숙 씨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아들 태수가 병원 폐업짐을 싸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눈이 마주쳤지만 외면했습니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버림받았지만은 세상에는 더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남은 인생 함께 살겠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드님과는 화해하셨나요? 영숙 씨는 잠시 침묵 후에 아들은 제 마음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이 주거 침입으로 경찰 신고 한 후부터는 그의 눈에는 눈물도 미련도 없어졌습니다. 태수는 병원 폐업 후부터 외출도 전혀 없이 수진이와 다툼과 싸움 연속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수는 수진이와 싸우고 밤 12시경에 집을 나와 2시간 넘게 걸어와서 어머니 김영숙 실버타운을 멀리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이 필요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관심과 불효의 끝은 깨달음이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복된 나날들로 행복하세요. 다음에 글 올릴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